천만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불개미 주식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예비 불개미 한유진입니다. 여러분, 올해가 딱 2주 정도 남았다는 거 알고 계실까요? 저는 이맘때가 되면 새로운 다이어리를 사고 새해 계획을 좀 몇 가지 세웠는데 늘 항목에 딱 살펴보면 올해는 주식 공부를 열심히 해보자, 이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12월 말쯤 돼서 내가 좀 계획들을 잘 지켰을까 하고 되돌아보면 늘 주식에서만큼은 성과도 별로 안 좋았던 것 같고 주식을 내가 정말 잘 공부했나? 이렇게 되돌아보면 늘 물음표가 찍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인간은 물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주식에서만큼은 우리의 소중한 돈, 자산이 걸려있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에는 주식에서 정말 좋은 성과를 내고 싶다, 다시 차근차근 공부해서 기초부터 탄탄하게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과 내일 호동쌤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교시에서 여러분들 위한 좋은 강의 준비하셨으니까요. 수업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불개미 주식학원 1교시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식 1타 강사들의 쪽집게 강의. 불개미 주식학원과 함께하세요. 네, 불개미 주식학원 월요일 1교시 바로 호동쌤과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동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 이제 네네. 말을 하긴 했는데 호동쌤은 이렇게 연말쯤이 되면 네. 저희가 좀 새해 세웠던 계획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네네네. 매년 좀 어떤 계획을 세우시나요? 저는 참고로 네. 그렇게 계획형 인간은 아닙니다. 저도 계획형 인간은 정말 아닌데 네네. 그냥 연말쯤이 되면 네. 꼭 세우게 되더라고요. 이 마치 예전에 네. 10대로 돌아가 보면 이제 뭐 공부를 좀 해야지, 아니면은 뭐 20대 돼서는 살 좀 빼야지 맞아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목표를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는데 네. 그 목표를 좀 달성한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 오히려 이제 일을 하면서 저는 그때그때마다 그냥 막연한 계획보다는 네. 조금 더 세부적인 이런 좀 계획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중간중간 일을 하면서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하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주식도 저는 사실 마찬가지라고 보는 게 네. 마치 다이어트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초 연말에 네. 괜히 내년에는 또 열심히 해봐야지. 맞아요. 수익을 한번 봐야지. 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거를 실전 매매를 하면서 수익으로 연결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투자자분들이 네. 정말 목표를 이루려면 조금 더 세부적인 계획을 더 자세하게 짜야지만 그 목표로 좀 더 한 발을 좀 내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년에 수익 봐야지. 네.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그래 주식 좀 더 잘해봐야지. 이게 아니라 네. 정말 나는 이번 기회에 네. 캔들에 대해서는 정말 누구보다도 빠삭하게 한번 이제 배워보겠다. 확실하게 알아가겠다. 그러니까 뭐 괜히 많은 분들이 보면은 사실 기초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네. 뭔가 이제 보조 지표를 보면서 요거 하면은 또 이제 쉽게 매매하겠다 네. 생각이 되시고 뭐 내지는 검색식만 보더라도 종목이 막 쫙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사실 내가 이렇게 크게 공부를 안 하고 내가 노력을 안 해도 종목이 쉽게 나오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쉽게 매매를 좀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는 올해 대비 내년에 수익 많이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네. 뭐 보조 지표를 쓰는 행위라든지 검색식을 쓰는 행위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의 기본과 이 뭐 검색식이라든지 보조 지표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되면 그렇죠. 네, 그 중에서도 좀 더 확률 높은 종목을 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투자자분들이 계획을 세우시더라도
사실 조금 더 자세한 디테일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어. 예를 들자면 나는 뭐 거래량까지는 이해 못하더라도 네. 캔들 하나만큼은 진짜 확실하게 알고 가야겠다. 뭐 이런 방식으로요. 저는 사실 뭐 네. 내년에는 시드를 뭐 2배를 불리겠다 이런 막연한 계획을 세웠던 것 같은데 이제 호동 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1월에는 나는 캔들에 대해 꼭 마스터하겠다. 2월에는 거래량을 마스터하겠다. 이런 네네. 식으로 세부적으로 계획을 짜본다면 연말이 됐을 때 내년 2023년 12월이 됐을 때는 그래도 차트에서만큼은 좀 완벽하게 알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뭐 100% 확실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은 사실 주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뭐 계속 유기적으로 흘러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네. 정말 급변을 하고 이제 매일매일 바뀌고 매년 좀 흐름이 바뀌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흐름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나는 쫓아가기 어렵다. 네. 이 주식을 하면 할수록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에 맞는 뭐 비법, 뭐 다음 달에 또 이렇게 들어맞는 기법 네. 이런 걸 쫓아다니시기보다는 기본만 확실하게 알면 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저는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 유진 학생이 말한 것처럼 캔들, 뭐 거래량, 나는 뭐 이번 달에 뭘 하겠다, 다음 달에는 뭘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더 계획을 세우셔서 한다면 저는 내년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충분히 80~90%까지는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에서 활용하시면서 네. 왕초보까지 탈출할 수 있는 2023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2023년은 여러분들 생각보다 투자가 조금은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시장이 뭐 하락장이 나온다가 아니라 네. 시장이 강한 상승장도 안 될 것 같고 좀 상당히 좀 제한적인 흐름 속에서 변동성이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만큼 실력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만 봐도 딱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러니까 정말 빠른 이 테마주들이 하나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네. 계속 손바뀜이 바뀌면서 빠르게 돌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투자자들이 잘못 엇박자를 타버리면 상승하는 거 쫓아갔다가 다음날 개파락으로 두들겨 맞고 맞아요. 이게 이제 계좌가 금방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배우셔야 그러니까 어설프게 배우는 게 아니라 제대로 배우셔야 2023년에 소외되지 않고 수익 볼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출석 이렇게 다 남겨주셨는데 앞으로 호동쌤이 이제 내년을 좀 어려운 시장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기초부터 차근차근 잘 배워간다면 그래도 어려운 시장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이제 여러분들도 오픈 채팅방에서 호동쌤과 함께 하시면서 호동쌤이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주식을 함에 있어서 꼭 알고 가야 할 자료들도 제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또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을 또 준비해 주셨죠. 호동쌤이 직접 만드신 초보 탈출, 왕초보 탈출 기출문제 50선, 100선 가운데 50선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만 풀면 이제 이 문제만 맞추면 초보를 탈출했다라고 말해도 될 것 같다라고 하신 만큼 이 50선 자료를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 여러분들 푸신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노란톡에 업로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불개미 왕초보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요. 입장 비밀번호를 5959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 저희가 방송 끝나자마자 오픈 채팅방에 호동쌤이 직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 조금 이제 오프닝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호동쌤. 네네. 이제 강의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는지 한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우리가 캔들과 이평선까지는 배웠는데 요거를 이제 좀 조합을 해서 어떠한 패턴이 나왔을 때 좀 주가가 상승할 수 있고 어떠한 패턴이 나왔을 때 주가가 좀 하락할 수 있는지 좀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거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첫 번째 차트를 보면서 역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러한 차트가 나왔을 때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이다.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맞춰보면서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첫 번째 차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이러한 차트가 나왔을 때 매수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노란톡에 1번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나라면 매도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2번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유진 학생도 네.
한번 이 차트를 봤을 때 네. 예, 본인 같으면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 매도를 할 건지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매수요? 네. 네, 매수죠?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의 정답과 한번 비교를 좀 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은요. 네. 좀 이상하게 다 2번을 써주셨네요. 매도. 네. 네, 이상하죠? 간혹 정말 간혹 네네. 1번이 있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좀 많은 분들이 2번으로 정답을 네. 써주셨습니다. 매도.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쨌든 우리 왕초보 주식반을 열심히 복습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제가 네. 틀렸다는 말씀이시네요. 아, 틀렸을까요? 아니, 본인의 이제 뭐 확신을 갖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매수를 했을 것 같아요. 네. 저의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 차트를 보고 네. 제가 실전이었다면 네. 매수 버튼을 눌렀을 것 같아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이유는 네. 그 앞전에 이제 네. 거래량이 들어왔고 네네. 이평선을 잘 따라 올라가고 네. 지금 여기 마지막 캔들 있잖아요. 네네네. 윗꼬리 캔들을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양봉이 떴잖아요. 네. 도지, 십자. 네네. 그러면 여기서는 매수. 참 우리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의 고정관념이라는 게 쉽게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 고정관념인가요? 네네네. 아니 그럼 누구한테 말을 하겠어요, 제가. 어떤 부분이 잘못된 건가요? 네. 그럼 한번 정답을 보면서 네. 예,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답은요. 예, 우리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정답은 바로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하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자, 정말 우리 왕초보 주식반을 기본부터 탄탄하게 배우신 분들이라면 네. 자, 매도를 했어야 됩니다. 자, 매도를 했어야 되고요. 종종 1번을 눌러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네, 유진 학생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쨌든 3년 주식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3년 조금 넘었어요. 네. 아, 3년 조금 넘었어요? 네. 아, 3년은 아니고 조금 더 넘었다. 4년 차. 4년 차. 네. 네. 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쨌든 주식 인생을 살면서 예, 이렇게 또 이제 쌓여왔던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 나만의 이 노하우, 기준. 네, 기준. 네. 이거를 또 이제 한 번에 이제 기준을 바꾼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네, 맞아요. 네, 사람의 이 습관이라는 게 잘 안 바뀝니다. 무섭습니다, 아주.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손실로 이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이러한 문제들, 문제라기보다는 이러한 실전 차트가 나왔을 때 네. 항상 이제 좀 조심하자라고 얘기를 드려왔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이런 문제를 갖고 오는 이유는 네.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계속 갖고 오는 건데, 자, 우리 유진 학생도 마찬가지고 1번 하신 분들은 다들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급등 한번 나오면서 거래량들이 들어왔고,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자, 뭔가 이제 매집이 들어온 것 같은데 조정을 한 이후에 밑에 이 전저점까지는 깨지지가 않은 상태에서 건전한 조정이 나왔다가 자, 요렇게 또 이제 거래량과 함께 양봉이 나오니까 야, 요거는 완벽한 매집으로서 이제 주가가 조만간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바로 요 꼬리의 길이겠죠. 꼬리의 길이. 꼬리의 길이. 꼬리의 길이.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윗꼬리가 짧은 삿바형 패턴은 네. 차라리 매수세가 강한 캔들입니다. 매수세가 강한 캔들이라서 차라리 이 삿바형 패턴이라도 나왔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자, 이 캔들의 지금 꼬리의 길이를 보게 되면 윗꼬리가 이만큼 되고요. 몸통은 요만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몸통 대비 거의 윗꼬리가 2배가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영망청 캔들이라고 볼 수 있고 영망청 캔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몸통과 꼬리의 길이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윗꼬리가 훨씬 더 긴 걸 보고 이제 영망청 캔들이라고 하는데 네. 근데 지금 현재 이 캔들은 윗꼬리가 몸통의 거의 2배 정도 됩니다. 그만큼 강한 매도 물량이 걸렸다라는 거죠. 강한 매도 물량이 걸렸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역시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 전에 이 구간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는 구간들이죠. 윗꼬리들이 쭉 일치됩니다. 자, 요 혹시 윗꼬리가 일치되는 구간을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유진 학생? 윗꼬리가 일치되는 네, 부분이요? 여기 여러 개 캔들이 지금 일치되고 있습니다. 저항이요. 아니, 요 패턴이 있을 거예요. 패턴이요? 패턴. 마치 우산. 아니, 우산은. 우산은 거꾸로 돼야죠. 거꾸로 돼야죠. 마치 줄에 뭐가 걸려 있어요. 빨래.
빨래요? 빨래 패턴은 없죠. 예. 뭐죠? 빨래 뒤에 그렇죠. 아, 빨리 집게. 아, 집게. 집게. 예. 특히 이거를 이제 천정에 집게들이 걸려 있다라고 해서 이게 보통 한 2개 이상의 캔들들이 공통적으로 걸려버리면 집게 천전형이라고 합니다. 집게 천전형.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하락 가능성을 보여주는 캔들이었는데 마침 그 구간에 오늘 이 캔들의 최고가가 딱 걸린 겁니다. 네. 딱 걸린 거고 또 추가적으로는 요 파란색 이동평균선 121 이동평균선 자리. 이동평균선이라는 건 그만큼 이전에 이 121 이동평균선이니까 120일 동안에 네. 사람들의 이제 평균 매수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그 구간을 딱 맞고 윗꼬리가 마저 떨어졌으니 네. 요거는 이제 매도 물량이 강한 구간이라고 봐야겠죠. 아, 그러면 네. 이게 보통 제가 선입견으로 가지고 있는 네네. 그 뚫었을 때 네네. 그냥 윗꼬리로 뚫었을 때 저는 그거를 지금까지 물량 테스트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량 테스트한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갈 거다. 네네네.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네. 이제 이 정도구나. 거래가 이 정도 네네네. 몰리는구나 해서 이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는데 그런 차트도 있잖아요, 있기는. 누가 물량 테스트를 하는 건가요? 도대체? 큰 손이요. 네? 큰 손. 큰 손. 네. 누가요? 뭐 강남에 거기 큰 손들? 누군가 이렇게 네.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음모론에 좀 가깝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뭔가 이럴 것 같아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자꾸 그렇게 빠져들는 거고. 맞아요. 음모론이죠. 이게 누가 이게 정말 개미들 턴다라든지 뭐 아니면 정말 요거를 매집하기 위해서 일부러 낮춘다라든지 실제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투자자들이 뭔가 이럴 거야, 자꾸 이럴 거야라는 거를 인터넷을 통해서 막 정보를 취득하다 보니까 네. 다들 이렇게 고정관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보이는 대로 생각하세요. 이게 보이는 사실 대로.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뭐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건지, 네. 뭐 우리가 이거 증권 계좌를 다 까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 그렇죠? 그냥 쉽게 그냥 차트에는 뭔가 이 숨겨진 내포된 내용이 전혀 없고 여기에 지금 누가 사고 있는지 뭐 유진 학생이 사고 있는지 네. 호동 쌤이 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냥 우리가 쉽게 드러나 있는 정보를 가지고 투자자들이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는가만 파악하시면 되고 윗꼬리가 길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장중에 누군가 내려서 팔았다라는 거잖아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럼요. 기본이 왜 기본입니까? 별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너무 어렵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럼요. 너무 이거를 나만의 뭔가 해석 담을 네. 필요 없어요. 이거 왠지 뭐 누군가가 들어왔을 것 같고 이거는 일부러 개인들을 털어버린 것 같고 야 이거 이러다가 올리겠지 이럴 필요 없고요. 그냥 드러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예, 이거를 파헤친다라는 거는 네.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이런 거 하려면 이제 금융감독원 저기 모니터링 하러 가셔야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네. 그냥 드러나 있는 정보만 가지고 판단을 하시자. 네. 예, 라는 알겠습니다. 거고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선입견을 갖고 있는 부분들 자 요거 이제 깨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깨셔야 되고요. 윗꼬리가 길면 네. 결국은 매도 물량이 강하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다음 차트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예시 종목입니다. 다음 예시 종목을 봤을 때는 자,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네. 차트를 보고 나서 자, 매수할 것 같다 생각하시면 1번을 노란톡에 남겨주시고 자, 나라면 매도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2번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자, 우리 유진 학생도 이거는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이거요? 네. 매도요. 매도요? 네. 진짜입니까? 네. 이거는 왜요? 방금 배운 걸 적용해 봤을 네. 때 앞에 네. 윗꼬리가 긴 캔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거래량도 발생했고. 네. 그러면은 매도세가 강한 차트가 아닌가. 요 뒤에는 근데 윗꼬리가 많지 않은데요? 그래요? 네. 1번이네요. 1번인가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1번을 했다. 시청자분들이 다 1번이에요? 네. 유진 학생이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시는데. 네, 자신감이. 저는 우리 시청자님들도 저와 비슷하게 네네. 초보분들이 많으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호동쌤한테 많이 배우셔서 그런지 정말 다 1번으로 통일이 되어 있어요, 매수.
일단은 매수로 다 통일이 되어 있다. 제가 좀 큰일 난 것 네. 같습니다. 우리 유진 학생이 갑자기 첫 번째 문제부터 틀리니까 자신감이 확 죽으셨는데, 주식할 때 네. 틀려도 됩니다. 모르면 지금부터 배우면 되지. 이걸 갖고 난 주식하고 안 맞나 보다. 에이, 포기해야겠다. 이러시지 아니, 마세요. 제가 그래도 3년 네. 정도 네네. 주식을 했다고 생각해서 3, 4년 정도 했다 생각해서 네네. 기본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제가 잘 모르고 있다는 거를 네. 느끼니까 좀 많이 창피하기도 하고요. 창피할 것 더 같지는 열심히 없고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2019년부터 네. 아마 주식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들이 좀 시장을 좋은 때를 만나서 수익들이 나셨다가 지금 이제 하락장을 경험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이럴 거라고 배웠는데 전혀 다른 주식시장이 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혼란을 겪고 계시고 내가 배웠던 주식 기본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계시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도 좀 떨어지고 에이, 이럴 거야 했다가 또 틀리고 계좌가 손실로 이어지다 보니까 혼동들을 겪고 계시는데 네. 이럴 때일수록 정말 기본을 여러분들 탄탄하게 하셔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충 배우시면 안 되고 정말 제대로 배우셔야 이거 결국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도박, 노름이 아니라 여러분들 귀중한 자산을 가지고 재테크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배우셔야 여러분들의 귀중한 자산이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트의 정답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듣고 싶어요. 네, 이유가 우리 궁금해요. 유진 학생이 자신감을 잃지 마시고 네. 본인이 생각하시는 거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틀리면 제대로 배우면 되고요. 네. 예, 본인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 정답은요, 바로 매도입니다. 시청자분들이 다 틀렸습니다. 어머! 제가 네. 맞힌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이 다 틀렸습니다. 제가 틀린 줄 알았어요. 아유, 자신감 떨어뜨리지 마시고 그냥 본인이 생각하시는 거 자신 있게 하세요, 그냥. 알겠습니다. 제가 맞췄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왜 잘못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의 지금 정답은 하락이었는데요. 네. 일단은 우리 유진 학생이 포인트를 너무 잘 잡으셨습니다. 어머. 자, 첫 번째는 네. 바로 여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윗꼬리가 상당히 깁니다. 네. 몸통이 너무 작아요. 너무 맞아요. 작은데 윗꼬리가 길죠. 윗골 너무 길잖아요. 그럼요. 네. 자신감 붙으셨네. 네. 자, 바로 여기서 거래량이 크게 네. 나왔습니다. 맞아요. 예, 매도 물량이 여기서 쏟아진 거죠. 그렇죠. 배웠잖아요, 저희. 네네,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장대 음봉이 나와버린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이제 매도 물량이 상당히 좀 강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래도 이제 매수세가 중간중간 좀 있었나 봅니다. 네. 조금씩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근데 문제는 이 양봉이 들어올 때마다 거래량을 보게 되면 네. 생각보다는 작습니다. 어. 매우 작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삿바형 패턴이었고 어떻게 보면 매수세가 강한 것을 의미하는 캔들이었습니다만 네. 이전 거래량 대비해서 점점 더 작아지면서 이 거래량이 너무 작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뭔가 강한 매수세로 들어왔다라기보다는 적은 거래에서 누군가가 위로 강하게 쳤다 보니까 임시적으로 잠깐 올라갔을 뿐이고 네. 그 이후에는 결국 여기에 있던 매도 물량들에 의해서 밀렸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보는 이 차트에 잠깐만 너무 자신감이 생기신 것 같은데요. 팔짱을 딱 끼시고. 그게 아니라 네.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네. 그런 거죠? 죄송해요. 네. 공손하게 듣겠습니다. 네. 자, 이 패턴을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아나요? 요 캔들의 패턴들. 제가 한번 선을 그어 드릴게요. 네, 그어주세요. 요렇게 그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 요거를 이제 무슨 패턴이라고 부르나요? 수렴? 수렴형. 예, 수렴형인데 요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컨닝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제가 얘기할게요. 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주가가 크게 급등했다가 점차 이렇게 수렴을 합니다. 네. 수렴을 하는 걸 보고 수렴 삼각형이라고도 부르지만 최근에 상승했다가 그 다음에 수렴을 하면서 횡보를 하면서 매수세의 힘이 떨어지는 구간인데 네. 이걸 보고 이제 하락세기형이라고 부릅니다.
하락쇠경. 네. 요거 이제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쇠경은 쇠경인데 상승 중이니까 상승쇠경 아니야라고 하시는데 네. 상승쇠경이 아니라 하락쇠경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 제가 왜 용어를 하락쇠경이라고 갖고 왔냐면 네네. 그냥 제가 오늘 쉽게 그냥 쇠경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네. 인터넷에 보면 전부 다 이걸 상승쇠경이라고 올려놨더라고요. 여러 커뮤니티나 이런 데 보면. 오. 그러니까 이게 상승쇠경이 아니라 네. 하락쇠경입니다. 자, 왜요? 이유는 네. 상승 후에 하락 조정을 한다라고 해서 하락쇠경입니다. 하락쇠경이고요. 자, 하락쇠경이라는 거는 지나친 상승에 의해서 투자 의욕이 조금씩 줄어들다 보니 매수세가 약화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게 수렴삼각형은 주가 급등의 공식이야라고들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 대부분들이 1번 하신 겁니다. 아, 이게 수렴하니까 네, 상승할 그렇죠. 것이다라고. 맞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개인 투자자들의 고정관념입니다. 맞아요. 저는 근데 여기서 맞췄어요. 네, 네, 축하드리고요. 자, 축하드리고.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 쇠기형도 역시 마찬가지인 게 정말 잘못된 고정관념입니다. 영망치형 캔들이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이 쇠기형도 역시 주가가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이 쇠기형에서 매수했다가 주가가 떨어져서 손실로 이어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쇠기형은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지나친 상승으로 인해서 투자 의욕이 감퇴되고 네. 매수세가 약해지는 구간인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좀 막 투자자들이 야, 급등 후에 다시 한번 조정 주면서 매집했다가 올라갈 거야. 네네. 이 매집이라는 단어를 우리 투자자들이 참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들. 예, 왜 왠지 매집하는 것 같거든요, 여기서. 네. 근데 매집이 아니라 매수세가 약화되는 구간입니다. 매수세가 약화되는 구간이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쇠기형에서는 쇠기형 지지 구간에서 사서 쇠기형 저항에서 팔 수 있고 쇠기형 지지 구간에서 서서 저항 구간에서 팔 수 있습니다. 요렇게 매매를 활용하는 건 괜찮은데 그 다음에 상승할지 떨어질지는 결국 쇠기형의 그 다음 주가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이걸 확인하지 않고 올라갈 거야라고 먼저 선행 매수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쇠기형의 저항대를 돌파하는 캔들이 나온다라면 거래량이 신규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매수세가 약화되다가 새로운 신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네. 2차 상승 구간이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매수를 해야 되는 건 이 저항대를 돌파할 때, 네. 돌파하면서 신규 매수세가 들어올 때, 그때가 매수 구간이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걸 확인하지 않고 여기서 매수했다가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쇠기형 완성되고 나서 그 다음에 주가를 확인하고 투자하셔라. 그러면은 그 상승세 기형은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차트는 맞는 건가요? 하락세 기형은 하락하는 거고? 아니죠, 아니죠. 아닌가요? 자, 지금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하락쇠기형은요. 네. 상승 추세에서 매수세가 힘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조정을 맞는 게 하락쇠기형이고요. 네. 상승쇠기형은 하락 추세에서 요 패턴을 만듭니다. 아.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주가는 쇠기형 저항을 뚫느냐 못 뚫느냐 거기서 결정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상승세 기형, 하락세 기형 둘 다 네네. 주가 흐름은 알 수 없다가 맞는 거네요.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고 많은 투자자들이 단순하게 수렴삼각형 나오면 상승할 거야. 쇠기형이면 상승할 거야. 요거 네. 제일 잘못된 네. 고정관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거를 잘못 알고 투자하셨다. 네. 나는 이런 걸 가지고 매매했다가 손실 본 경험이 있으시다라고 네. 하신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런 실전 매매를 만났을 때 또 틀리시면 안 되죠. 맞아요. 보통 이제 학창 시절에 생각해 보면 한 번 틀렸던 문제를 다음에 또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예, 결국은 여러분들 복습이 중요합니다. 네. 복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방송 끝나고 또 기초 강의 자료를 네. 노란톡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톡에 여러분들이 기초 강의 자료 꼭 이번에 받아가셔서 여러분들이 프린트 하신 다음에 컴퓨터 옆에 붙여놓으시고 이런 패턴들 나왔을 때는 어떠한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네. 이번 기회에 제대로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픈 채팅방에 브닝님이 수렴하면 오른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진짜 좋은 걸 알았습니다라는 댓글 남겨주셨거든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갖고 있는 고정관념들을 깨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식에서 꼭 필요한 지식들을 복습해서 차근차근 쌓아 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호동쌤이 직접 여러분들이 주식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자료들 공부하실 수 있도록 PPT로 1강부터 10강까지 만드셨거든요. 이 안에는 캔들에 대한 내용, 거래량에 대한 내용, 이평선, 그리고 오늘 배워보고 있는 뭐 추세라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한 기초를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만드신 1강부터 10강까지의 자료 오늘 올려드릴 거고요. 또 만약에 자료를 모두 공부했다 하신 분들은 호동쌤이 또 문제도 만드셨습니다. 왕초보 탈출 기출문제 50선, 100선 가운데 50선을 오늘 추가로 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료를 공부해 보시고 문제까지 풀어보신다면 초보 탈출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에는 또 해설집도 같이 올려드릴 거니까 답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궁금한 점들은 오픈 채팅방에 또 질문 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노란톡에 불개미 왕초보 검색하시고요. 입장 비밀번호는 5959 눌러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간이 벌써 2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호동쌤. 네네. 더 추가적으로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요. 네. 조금 캔들 많이 헷갈렸잖아요. 네. 조금 머리 좀 식힐 겸 오. 다른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어떤 걸까요? 네. 혹시 무상증자 좋아하세요? 아, 무상증 좋아하죠. 좋아하세요? 네. 그러면 무상증자가 나온 차트입니다. 오. 자, 이 차트는 무상증자가 나온 차트인데 네. 장중에 이제 무상증자가 발생했을 때 제가 그 차트를 딱 캡처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상증자가 나왔을 때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무상증자가 나왔다. 자, 호재라고 생각하시면 1번, 악재라고 생각하시면 2번을 노란톡에 남겨주시고, 난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한다. 3번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4번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무상증자는 네, 1번 호재라고 생각했는데 네. 정답이 1번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답변 볼게요. 여러분들은 1번 호재라는 이건 잘 모르겠는데 다 갈리네요. 1, 2, 3, 4. 다 갈려요. 4까지 나오나요? 네, 모르겠다까지 네, 네. 나오네요. 모르겠다까지 나왔나요? 네. 그러면 유진 학생은 저는 호재라고 네, 생각하시는 호재. 거죠? 왜 호재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그렇게 그냥 그렇게 알고 있다. 그냥 그렇게 알고 있다. 무상증자는 호재다. 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냥 어설프게 알면 안 됩니다. 네. 정말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내 돈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해갖고 이거 손실 날려먹으면 누구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죠. 그렇죠? 저한테. 네. 본인의 책임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네. 막대합니다. 중요합니다. 정말.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대다수가 무상증자를 우리 유진 학생이 사실 유진 학생만이 아닙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대부분들이 무상증자 나오니까 주가가 급등하던데 호재 아니야? 자,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자, 이거 호재인데? 라고 생각하시는데 자, 무상증자가 나온 장중의 화면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캔들이 어떻게 됐는가 다음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 장중의 장대 양봉 어디 갔나요, 이거? 장중의 장대 양봉 어디 갔나요? 없어졌네요. 네. 자, 이걸 보고 저는 호동쌤은 이렇게 부릅니다. 완전히 생선을 가시를 발라버렸네요. 그러네요. 예, 딱 대가리만 남겨놓고 생선 살 다 발라서 먹고 준 거예요. 기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쵸? 기분 나빠요. 예, 매우 나쁘죠. 네. 살을 다 발라먹고 생선 가시만 줬습니다.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네. 자, 이유는요, 여러분들. 무상증자가 나오면 호재고 유상증자가 나오면 악재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무상증자는요,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갑자기 뜬금없이 갖고 온 이유가 네. 머리 식히고자가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고 제가 이 왕초보 주식반 노란톡에도 많이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좀 짚고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갖고 온 건데 네. 자, 예를 들어서 수박 한 통과 네. 그리고 수박을 4등분을 딱 한 거랑 네. 가치는 다른가요? 같이요? 네. 그러니까 수박 한 통을 예를 들어서 2만 원이다. 네.
그다음에 네 조각을 쪼개서 이거를 다 파는데 2만 원이다. 네. 가치가 다른가요? 네. 달라요? 아니요? 아니 그냥 잘라서 파는 것과 한 통 전체를 파는 잘라서 것과 팔면 좀 더 비싸게 팔더라고요. 좀 더 비싸게 파나요? 네. 어, 진짜 수박만을 생각하면 그런데 네네네. 가치는 같죠? 그렇죠. 가치는 같죠. 예, 한 조각당 그냥 5천 원인 거일 뿐이에요. 5천 원이고 네. 네 조각을 그냥 쪼개서 판 거일 뿐입니다. 가치는 같거든요. 피자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네. 피자 한 판을 잘랐을 때랑 안 잘랐을 때랑 그럼요. 똑같은 가격으로 똑같은 파니까. 겁니다. 네. 똑같은 거라 그러니까 무상증자라는 건 소위 말해 이제 자본을 이렇게 해가지고 증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2만 원짜리를 싸게 만드는 효과일 뿐이지 결국은 기업의 가치가 달라지진 않거든요. 그렇죠. 기업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게 주가를 결정짓지는 않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왜 그런 거예요? 혹시 혼자 사시나요? 아니요? 가족분들하고 사시나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네. 혼자 산다고 생각했을 때 네. 혼자 수박을 2만 원이나 주고 사서 드실 거예요? 아니요? 절대요. 그렇죠. 네. 근데 1인 가족일 때 네. 예를 들어서 수박을 이렇게 짧게 썰어가지고 그럼 사서 먹죠. 그렇죠. 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아지니까. 그럼요. 주식이 비싸가지고 못 사던 사람들이 싸지니까 사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300만 원, 400만 원 할 때 네. 많은 투자자들이 못 샀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은 뭐 5만 원, 6만 원, 6만 전자, 7만 전자 이러니까 네. 사람들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다만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수 있다라고 본다면 무상증자가 단기적 이벤트로 반짝 올랐다가 그 이후에 주가의 결정은 무상증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의 가치로 만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네, 요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한 거고요. 자, 다시 그러면 쌤, 최근에 그 무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네. 오른 종목들이 많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무상증자는 뭔가 호재다라는 인식이 되게 강하게 생기는 것 같아요. 올해 상반기 때 예를 들어서 공구먼이라든지 네, 노터스라든지 맞아요. 네. 이런 종목들이었는데 실제로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하고 네. 계좌를 봤더니 대부분들이 손실이었어요. 왜 그러나? 오히려 무상증자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반짝 올랐다가 네. 그 이후에는 다 죽었으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무상증자만 가지고 섣불리 매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그러면 다시 또 진도 하나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예시 차트 하나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차트를 보고 나서 자, 여러분들이 매수를 결정할 것인가, 매도를 결정할 것인가 노란톡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나라면 이 종목을 매수하겠다 생각하시면 1번을 남겨주시고 나라면 매도하겠다 생각하시면 2번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유진 학생은 저는 네, 매수하겠습니다. 1번 네, 매수. 매수고요. 네. 자, 시청자분들의 정답은요? 우리 시청자분들 정답 볼게요. 1번과 2번이 나뉘어요. 생각보다는 많이 나뉘네요. 네, 많이 나뉘고 있어요. 지금 오. 계속 정답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네. 1, 2, 1, 2 이런 식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많이 나뉘는데요. 요거 조금 당혹스럽네요. 제가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좀 쉽게 가실 거라 생각했는데 저희가 정답이 언제쯤 통일되고 쌤 맞출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거 아직- 좀 상당히 곤란스럽네요. 네. 열심히 제가 강의한다면 강의하는데 네. 시청자분들이 아직까지도 헷갈려 하시고 있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실전 매매하실 때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느끼시는 이유입니다, 이게. 여러분 뭐 제가 특별한 걸 알려드리는 거 아닙니다. 캔들 거래량, 뭐 이평선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맞아요. 기본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헷갈린다라는 건 그동안 좀 잘못 알고 계셨거나 아니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많이 혼란스러우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우셔서 뭐 보조지표나 검색식을 쓰는 것도 좋지만 이거부터 확실하게 하고 가서 나중에 이제 보조지표도 쓰시고 검색식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차트의 정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요.
매수였습니다. 네, 정답 맞추셨네요. 네, 맞췄습니다. 자, 그럼 왜 매수였나요? 왜 상승일까요? 앞전에 그 네. 거래량이 조금씩 들어오는 부분들의 캔들이 네네. 윗꼬리가 길지 않은 양봉이었어요. 윗꼬리가 길지 않은 양봉이었다. 자, 일단은 네. 포인트가 뭐 여기를 보신 것 같아요. 여기 윗꼬리가 별로 길지 않았던 캔들이었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정답의 근거는 아닌가 봐요. 일단은 저는 이거는 아니고요. 거래량은 말씀을 잘하셨어요. 아, 네. 거래량을 말씀을 잘하셨는데 자, 이 지금 차트가 왜 상승이냐면 일단은 제가 선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네. 선을 그어 보면 이렇게 저점과 고점과 저점을 쭉 연결을 해보니 이러한 지금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네. 자, 이러한 패턴을 만들었는데 이걸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아니요? 자, 보면은 요렇게 하나, 둘, 세 개 만들었어요. 아, 네. 쓰리 바닥? 쓰리바다. 근데 지금 가운데가 제일 낮습니다. 주가가. 가운데가 주가가 제일 낮아요. 아, 네. 그겁니다. 그거. 뭐지? 그거. W? 아니, 너무- W요. 지금 세 개인데. 네. 역 헤드 앤 숄더. 아, 자꾸 컨닝하지 마시고요. 컨닝하지 마시고. 아니, 알고 있었는데 네. 이게 원래 이렇게 돼 있으면 헤드 앤 네네. 숄더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거꾸로 돼 있으니까 네네. 역 헤드 앤 숄더. 네. 범백님 감사합니다. 요거를 제가 그럼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리겠는데. 자, 요걸 보고 이제 역 헤드 앤 숄더라고 합니다. 네. 자, 헤드 앤 숄더 패턴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사람의 어깨와 머리, 그다음에 어깨를 해가지고 네. 헤드 앤 숄더 패턴이다. 그러니까 헤드와 숄더, 어깨를 얘기를 하면서 보통 요런 거는 이제 하락 전환이 될 수 있는 패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요걸 뒤집어서 자, 그다음에 왼쪽 어깨, 아래 머리, 그다음에 오른쪽 어깨 해서 요걸 바로 이제 역헤드 앤 숄더다라고 부르죠. 요게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인데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많은 투자자들이 단순하게 그림만 보고 헤드 앤 숄더 패턴,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여기에도 조건은 있습니다. 거래량? 네, 거래량이 어떻게 되나요? 거래량이 줄어야 돼요. 줄어야 된다. 늘어야 돼요. 아니 잠깐만요. 제 눈치를 보고 자꾸 정답을 바꾸시는데. 거래량이 네. 거래량이 느나요? 주나요? 줄어야 돼요. 아, 줄어야 된다. 네. 네, 늘어야죠. 늘어야 돼요? 늘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헤드 앤 숄더는 네. 반대로 줄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헤드 앤 숄더는 줄어야 되고요. 역 헤드 앤 숄더는 왼쪽 어깨 대비해서 머리쯤에 거래량이 더 늘거나 반대로 오른쪽 어깨의 거래량이 더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바닥 구간에서 뭔가 신규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돼야 들어오면서 되는군요. 매수를 하려고 하는 네. 상승하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본 차트도 역시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바로 이제 역헤드 앤 숄더 패턴으로서 주가가 반등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어느 정도 그 조금이어도 네. 비교해봤을 때 늘면 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왼쪽 어깨보다는 왼쪽 어깨, 네, 오른쪽 어깨. 좀더 그러니까 높아야 된다. 점점 진행하면서 거래량이 느는 방향 쪽으로 아. 갔을 때 상승 전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랑 이제 반대로 헤드 앤 숄더 패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럼? 거래량이 줄어야 된다. 맞습니다. 이거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왼쪽 어깨에서 네. 상승할 때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가 네. 올라갈 때 거래량이 없는 캔들을 보면서 네. 헷갈려 하시는 게 우리 유진 학생이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네. 건전한 조정이며 매집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거래량이 주는 과정을 보이게 되면 네네. 자, 요거는 매집이 아니라 하락 전환할 수 있는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봉우리 3개인데 머리가 높은 거. 네. 그다음에 여기는 봉우리가 3개인데 머리가 제일 낮은 건데 중요한 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느냐, 거래량이 줄어드느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역헤드 앤 숄더 패턴으로서 상승 시도를 할 수 있었던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차트마다 네네. 그 등장하는 그
경우의 수도 되게 많고 네. 패턴도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사실 뭐 패턴을 전부 다 외우라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부터 캔들을 강의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캔들에 대한 성격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면 뭐 역 헤드앤숄더니 헤드앤숄더니 네. 이런 게 사실은 중요하지가 않죠. 왜냐면 지금 이 차트만 딱 보더라도 아까 얘기 잘하신 게 요 캔들, 네. 예, 요 캔들 삿바형 패턴입니다. 네, 맞아요. 예, 삿바형 패턴인데 거래량 증가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전에 지금 이 전고점을 돌파 시도를 하는 거래량 증가는 매수세에서 들어온 캔들이기 때문에 네, 네. 상승하려고 하는 힘이 강하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사실 헤드앤숄더니 역 헤드앤숄더니 이런 거는 투자자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정립을 해놓은 걸 뿐이고 캔들 거래량 이평선 이 세 개만 사실 확실하게 알아도 네. 헤드앤숄더, 역 헤드앤숄더 잘 몰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이게 제가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계속 기초를 배우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거를 실전에 딱 적용을 할 때 이게 하락 세기형 이런 게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무림의 고수가 초식을 잃는다는 말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 뭐 예를 들어 태권도 선수가 네. 태권도 시합을 나갔는데 네. 뭐 갑자기 앞차기 하고 갑자기 뭐 뒤돌려차기 태권! 이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그렇죠? 네. 실전에 맞게 적용해서 쓰잖아요. 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역 헤드앤숄더니 이거는 헤드앤숄더인 것 같아. 이걸 언제 분석하고 있어요? 맞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패턴이 상승할 거야, 패턴이 하락할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공식화해서 이해하면은 매매하기 정말 힘들고 네네. 오히려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캔들 거래량 네. 이동평균선만 가지고 네. 현재 매수자들이 센가 매도자들이 센가 네. 투자자들의 지금 현재 투자 심리를 읽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이 차트는 매수세가 좀 센 것 같아. 네. 이 차트는 조금 매도세가 센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실전 차트를 계속 봐야 네. 눈이 뜨기 시작하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좀 차근차근 다 쌓아보다 보면 네네. 어느새 좀 실전에 돌입했을 때 네. 적용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운전 연습도 마찬가지고 네. 운동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게 어느 정도 기본 실력이 쌓여야 이제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네. 충고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이번에 내가 정말 잘못 알고 있었던 고정관념들 뭐 주식을 5년 했든 10년 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다시 배우셔야 됩니다. 다시 배우셔야 되고 내가 그동안 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제가 오늘 노란톡에 기초 강의 자료와 실전 문제까지 올려드리도록 할 건데 기초 강의 자료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좀 잘못 알고 있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전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만날 수 있을 만한 문제들 실전 차트들을 중심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푸시면서 네. 완전히 내 걸로 만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실전 매매하실 때 아마 수익 볼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받아가셔서 활용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처음부터 잘했다면 그건 주식이 아니다라고 저희 방송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을 왜 다시 한번 공부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호동쌤이 직접 만드셨습니다. 초보를 탈출할 수 있는 맞춤형 자료고요. 1강부터 총 10강까지 10개의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캔들, 거래량, 이평선, 추세 등등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자료들로 준비를 했고요. 여기에 또 호동쌤이 직접 만드신 기출문제 100선 가운데 50선을 오늘 또 공개를 해드릴 건데요. 자료를 공부해 보시고 문제까지 풀어보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정말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의 오픈 채팅방 불개미 왕초보 검색을 하시고요. 입장 비밀번호 5959 숫자 4개 눌러주시면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불개미 주식학원 1교시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10분간 휴식 후에 2교시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